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많이 빠져가지고 일단 뭐 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좀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거 예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데이터인데 이제 2022년도에 MDD가 생각보다 높을 거다. MDD는 이제 맥시멈 드로우 다운이라고 해서 연초 대비 이제 얼마나 이제 빠질 수 있느냐. 이제 2021년도는 굉장히 해피한 시장이었고 유동성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MDD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렇지만 2022년도에는 긴축이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MDD가 굉장히 높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과거의 어떤 MDD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11년도나 이 12년도에 보시게 되면은 이 MDD가 코스피의 경우에는 한 13, 14 그리고 코스닥도 뭐 한 17, 18% 특히 이제 2011년도에는 지수가 이제 또 급락하던 시기니까 코스피는 한 연초 대비 한 25% 빠지고 코스닥도 한 25%까지 빠지더라고요. 지금 시기가 정말 어려운 시기라고 하면 지금 이제 어제 6월 13일 기준인데 2022년 6월 13일 기준으로 코스닥은 대략 한 20%까지 찍었고 코스피도 한 16% 찍었는데 14일 이거 지금 당일 더 떨어지니까 MDD가 아마 뭐 20 연초 대비 20% 초중반을 찍게 됩니다. 이때 이제 쭉 과거를 돌이켜서 보면 연초 대비 MDD가 25% 이상 간 적은 별로 없어요. 25% 찍고 오면은 거의 이제 뭐 저점에 이제 다다르는 2018년도도 뭐 한 20%대. 2018년도 코스닥이 한 MDD가 연초 대비 한 30% 가까이 찍고 왔는데 지금 이제 20%좀 넘었단 말이에요.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MDD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좀 바텀을 지날 수 있는 어떤 구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결국 연준이 6월 달, 7월 달 금리 인상하면서 시장이 더 견뎌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뭐 현금 들고 있으면서 연준이 금리 다 올리는 거 보고 해야 되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이랑 사우디랑 좀 화해하게 되면서 7월 달에 뭐 유가가 좀 잡히게 되면은 시장이 조금 더 빨리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계절성이라는 것도 무시를 못 하는데 올해 이제 11월에는 그 선거가 있으니까 미국에서 선거가 있으니까 그 선거 때 정말 이제 찐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보통 이제 11월에서 주식을 4월까지 들고 가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월 말부터는 좀 주식이 좋아지지 않을까. 특히 또 중소형주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좋은 중소형주들을 플레이하기 어떤 그런 계절적인 어떤 형태가 11월부터 올해도 또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은 여름이 정말 힘들 것 같다. 여름에는 힘들 것 같은데 을에 이제 6, 7월에 살짝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뭐 이번에도 어떤 이벤트를 고민을 해보면 뭐 유가가 좀 잡히는 게 7월 달에 만약 이제 사우디에서 유가를 많이 풀어내겠다라고 하는 거를 바이든이랑 뭔가 이제 약속 같은 걸 얻어내고 오면은 유가가 좀 잡히게 되고 7월 중순에 이제 그 물가 지수가 한 번 더 발표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가 지수 발표가 좀 시장을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7월 말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면 8월 달에는 이제 그 정책 공백기거든요. 그렇다 보면 연준의 어떤 공백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8월 달, 7월, 8월 걸쳐 가지고 약간의 안도 랠리를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과거 통계상으로 코스닥 150이 좀 그래도 유리했다라고 이제 나와요. 그래서 코스닥 너무 시가총액 작은 것들 말고 코스닥 150이나 중형주급에서 조금 반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수가 여전히 상단이 막혀 있으니까 중형주급에서 어느 정도 기관 투자자들 좀 들어오게 되면서 뭐 이렇게 반등 랠리가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여전히 이제 그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이거 뭐 그냥 마틴 쯔바이크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모델 가지고 제가 이렇게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랑 결합해서 만든 건데 이게 6개월 모멘텀이나 뭐 12개월 모멘텀으로 보게 되면 6개월도 있고 12개월 모멘텀 주가 모멘텀이에요. 이 주가 지수, 종가 지수와 코스닥과 이 금리를 가지고 점수를 이렇게 매기는 건데 한 번 이제 인하하면은 마이너스 1이고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점수를 한 거거든요. 마틴 쯔바이크 점수화하는 게 패드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그 점수화하는 게 있어요. 그 점수하는 거와 모멘텀 점수랑 이렇게 대충 합쳐보는 건데 이제 1월 달부터는 여전히 시장이 안 좋을 거다. 뭐 3월 달부터 안 좋을 거다라고 나오곤 있어요. 근데 이건 월 단위다 보니까 대충 이제
이거는 제가 왜 이런 걸 보고 있냐면 금리가 결국에는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뭐 코인 시장 많이 빠지고 있는데 주변에서 코인은 안 하냐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이제 했던 답변은 연준이 첫 번째 금리를 인하를 하면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정도는 뭐 자산 배분 차원에서 사볼 생각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게시글에는 제가 요게 이 업종 강도 지수가 굉장히 내려와서 6월달 지난 6월달 초에 이거 업종 강도 지수가 너무 많이 내려왔다. 이거는 이제 순환매가 극으로 달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순환매가 극으로 달했다는 거는 이것저것 다 올라갔던 시장이 왔었다. 이게 너무 많이 내려오면 반대급부로 이게 튀어 오르는데 이 업종 강도 지수가 위로 오르는 구간에서는 시장의 의뢰 이제 하락하는 경향이 심했고 만약에 시장이 버틴다면은 일부 업종만 올라가는 어떤 장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수가 올라갈 만한 상황은 아니니까 결국 이제 여기서 뭐 물가 지표랑 이런 이벤트들이 앞에 대기해 있는데 업종 강도 지수가 너무 많이 낮아져 있으니까 이거 업종 강도 지수가 너무 많이 낮아져 있다는 거는 순환매가 많이 돌아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이제 지금 이거는 반등을 해버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오늘 이게 13일까지 어떤 데이터거든요. 14일 데이터를 보게 되면 좀 더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면 대충 이제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을 발표하는 6월 16일 이후에는 좀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안도 랠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유가가 이제 잡히지 않는 이상 뭐 이렇게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서 보고 있는 이 유가가 이제 잡히지 않는 이상, 연준의 이번 금리 인상이 유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상은 뭐 당장에는 이제 뭐 반등 자체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업종 강도 지수가 조금 더 올라오게 되면 그 말은 사실 시장이 더 조정 나온다는 얘기인데 시장이 조정 나오는 구간이 지금으로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따라서 패기에는 늦었다라고 생각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업종 강도 지수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 이거 이외에 이제 과매도에 대한 데이터인데 이게 과매도 다음에 보통 오영업이란에 이제 과매수가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손바뀜 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잡아줄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는 건데 코스피의 경우에는 어제 엄청나게 이제 과매도가 됐더라고요. 13일, 10일 연속으로. 그러면은 일단 일견 생각하기로는 16일 날그 새벽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면은 아마 15일 날 내일이죠. 내일부터 이제 내일 종가부터 이제 스마트 배팅 한다고 이제 종가로 이제 연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안도렐리로 뭐 하루짜리라도 먹겠다라고 이제 베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어쩌면 내일부터 반등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엄청나게 과매도다. 이건 코스피뿐만 아니고 코스닥도 그렇다. 코스닥도 13일 날 굉장히 과매도가 나왔고 이전 과매도에서도 이후에 한 번도 이제 과매수가 나오지 않으면서 지금 현재 뭐 손바뀜이 나타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과매도 다음에는 이제 오영업이라는 과매수가 나타나면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시장을 어떻게 지지하는 손바뀜이 나타나는데 아직 손바뀜이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고 오늘도 아마 데이터 돌려보면 이제 알겠지만 뭐 지금 지수 상황으로는 손바뀜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시장 데이터를 기술적인 지표로 보는 건데 여전히 이제 베어랑 뉴트럴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주식을 사야 되는 어떤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게 오버바웃이 나타나고 부울이 나타난 게 이제 작년 이후로는 여전히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기 때문에 그 지수 배팅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도 코스닥 콤파스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데이터 보게 되면 계속 이제 베어가 뜨고 있어가지고 영 이제 시장을 그렇게 좋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결국 이제 단기적으로 플레이 해나가면서 조금씩 먹고 채우고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일반 투자자들이 하기가 쉽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박스권 플레이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실적이 계속 나오고 수출 데이터가 있는 것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에너지 가격이 좀 잡혀야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기판이든 2차 전지든 이런 쪽으로 시장이 좀 숫자가 나오는 것들로 돈이 좀 들어올 텐데 여전히 이제 에너지 가격이 아직 잡히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이 진짜 이제 긴축 영향으로 인해서 수요가 둔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 다 살펴보면서 지금 투자를 해야 되고 일단은 요 데이터가 단기적으로는 일단 저는 이제 업종 강도 지수가 좀 더 올라와서
이게 약간 오실레이터 형태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업종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건 영상 다른 데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으로 보면 이게 좀 더 올라와서 다시 이제 내려가는 국면으로 보이게 되면 좀 단기적인 어떤 플레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